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후보 2명이죠. 김병기, 서영교 의원 모두 물밑에서 막바지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전용기 의원께서도 한 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 찍으실 거예요? 아직까지 두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결정은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두 분께서 확실한 경쟁력을 표하고 있고 과거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여주셨던 내용들을 이미 국민들께 잘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권리당원 투표가 20%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80%가 이제 의원들의 투표인데 아무래도 권리당원이나 의원들의 표결이나 비슷비슷한 그런 여론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용기 의원이 누구를 지지할지는 그냥 차치하고 당내에서 분위기를 일 건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사실 누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게 모든 선거 중에 가장 어렵다고 보는 것이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실제로 당대표 선거라든지 이런 거대한 선거가 생긴다면 여러 가지 예상들이 들어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는 실제로 의정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석에서라도 입조심하는 게 원내대표 선거라서 가장 어려운 선거가 지금 이 선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입장이 자유로운 박정아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자, 여당과 야당의 소통을 맡는 게 사실 원내대표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 입장에서 누가 돼야 소통이 더 잘 될까요? 이 한창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 중인데 제가 어디 이렇게 한쪽을 말씀드릴 수 타당이잖아요. 그래도 두 분 중에 누가 어떤 분이 더 타당할지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권리당원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게 부럽다 이런 점이 저희 당도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다음 주 월요일 날 합니다. 근데 저희 당은 이제 의원님들만 중심으로 해서 원내대표를 뽑고 근데 민주당은 그 사이 조금 발전했더라고요. 발전해서 당원들의 의사들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당은 너무 의원들 중심으로, 의총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민주당은 훨씬 저희보다 좀 빨리 앞서간다. 이런 점에 좀 부러운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원내대표 후보 중에 한 명인 김병기 의원이 이 자녀의 국정원 채용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이 법적 조치를 내세우면서 강하게 반박하고 나서는 상황인데요. 자, 정관순 선수님께서 이 논란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어제 특정 언론에서 김병기 의원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을 이틀에 걸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 보도에 앞서서 그 이전에 있었던 좀 역사적 과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018년도에도 한번 이 언론 보도가 나와가지고 한번 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김병기 의원의 개인적인 사를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인사처장에 있다가 이제 해직이 됩니다. 해직이 되고 나서 부당해고 무효 소송을 벌였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2014년부터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자기는 이제 국정원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4차례 지원을 하고 4차례 끝에 이제 이 국정원 직원으로 채용이 되거든요.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MBC가 보도한 녹취 파일에 있는 취업 청탁 의혹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건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2014년 공채에서 아들이 서류 그다음에 이 필기시험, 체력검정, 면접 이걸 다 통과했는데 신원조사에서 이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아들의 신분이 기무사 장교였답니다. 현역 장교. 그래서 도대체 기무사 장교를 왜 신원조사에서 떨어뜨리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기무사 장교로 임용할 때 신원조사를 상당히 강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니까 국정원 내에 또 인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아마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이 밉보였다. 간단히 얘기해서 미운털이 바뀌었다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한테 지금 자기가 그런 식의 어떤 저거를 받았겠죠. 그래서 아마 항의도 하고 가다가 2016년이면 이제 김병기 의원이 이제 민주당 의원이 돼요. 거기다 정보위 간사였죠. 그 상태에서 이제 어찌 보면 그 전에 부당해고 무효 소송을 할 때까지만 해도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내지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의리였다면 이제 약간은 좀 완전 갑은 아니더라도 많이 올라선 상태 아니겠어요? 그 상황에서 자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아들에 대한
부모의 심정, 이건 지금도 김병기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 도대체 그때 해고, 그러니까 그 불합격 이유, 그 부분에 대한 진실부터 밝혀야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이 부인이 전화를 한 거가 취업 청탁, 이거를 어떻게 먼저 문제 삼을 수 있느냐라고 해는 그런 이제 일단은 사전 지식이 있어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는 전화 통화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화면에 통화. 보면 이제 지금 이제 김병기 의원의 이제 부인이 이제 그 국정원 기조실장과 이제 통화하는 내용인데요. 저기 보면 그렇잖아요. 별의별 핑계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회에서 탈락시켜서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이렇게 약간 어찌 보면 취업 청탁이라기보다는 좀 항의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이거 뭐 다음 장도 보시면은 대충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는데 아빠가 야당에서 그러는 게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이제 오가는데요. 생각해 볼 부분은 두 부분입니다. 아들이 국정원 채용에서 떨어진 모든 부모들이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국회 정보위 간사라는 그다음에 전직 국정원 인사처장이라는 그런 부분에 아빠 찬스가 있었던 건 분명한 건 맞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아버지의 그런 직업 내지는 그 과거 전력 이런 역사 때문에 아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부모의 마음 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생각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는 시청자들 각자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 잠깐 다시 띄워봐 주겠습니까? 김병기 의원 부인이 이제 국정원 이현수 당시 기조실장한테 통화를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자, 이현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경력직 추가 인원을 뽑을 거고 그거는 땡땡이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의 아들 이름을 염두에 두고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 뽑으면서 이 친구를 중심으로 뽑을 거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께 다 보고 드리고 하니까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다. 마치 무슨 변명을 하듯이 그리고 실제로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에 채용이 됐지 않습니까? 경력직 채용이 되죠. 예. 그거 사실대로 이루어진 셈인데 자 어쨌든 김병기 의원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자세히 김병기 의원의 해명부터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2018년, 2025년에 두 번 차례에 걸쳐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공식 해명했어요. 그 이전에 국가정보원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감찰과 감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감사에서 감사한 결정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럼 일단 그 무엇을 보도를 하려면 두 기관은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두 기관에 먼저 확인을 해봐야죠. 그 내용 이전에 이것이 그러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아들이라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신원조회까지 다 통과됐던 사람이 어떻게 2, 3주에 신원조회가 갑자기 신원조회에서 떨어져가지고 탈락이 될 수 있는가부터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자료를 포렌식한 거는 보나마나 기조실장의 아마 공식 업무폰일 겁니다. 공식 업무폰을 사용합니다. 그 공식 업무폰을 포렌식한 사람이 그 자료를 유출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가 원내대표가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당락과 관계없이 이 문제는 수사를 의뢰할 겁니다. 통화 녹취는 사실이지만 청탁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어떻게 청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까? 피해자 입장에서의 보도를 하지 않고 그 자극적인 보도를 갖다가 그것도 내용도 다 있지도 않은 내용 하나를 가지고 왜곡을 해서 보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분노를 합니다. 네, 자 전영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병기 의원은 강하게 항의하고 본인이 피해자다. 아빠 찬스를 쓴 게 아니라 이건 아빠 피해를 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은 기본적으로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받았을 때 해당 부분은 청탁이 아니다고 과거에 답변을 받았던 부분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고 해당 당시 상황을 되새긴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떨어지고 난 이후에 항의성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항의성이었고 실제로 신원조사에서 탈락시킨 것이 큰 문제다라는
아니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항의한 것이 청탁으로 둔갑이 돼서 본인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많은 민주당원분들께서도 이것이 어떻게 청탁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응원도 보내주시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런 국민들도 있으신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한편으로 김병기 의원의 그 항의가 저는 마음에 와 닿는 부분도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인사처장을까지 했던 분이 신원조사에서 떨어질 수 있는 만한 빌미를 줬는가. 네. 실제로 그리고 그 아들이 기무사 장교거든요. 사실 네. 기무사는 방첩 활동을 가장 선두에서 하고 있는 군 조직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기무사 장교를 모든 면접, 필기 시험, 뭐 체력 테스트 통과 다 했는데 신원조사 떨어졌다는 건 그 집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복이라고 규정을 하고 본인이 항의했던 부분들을 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한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박정화 의원. 근데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국정원에 시험 봤다 떨어졌는데 저희 집 사람이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왜 떨어졌는지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저기 두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첫째 하나는 그 김병기 의원의 자제분이 3번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국정원 채용 시도를. 처음에는 다 시험이 됐는데 신원조사에 떨어졌고 두 번째는 시작했는데 이제 시험 부분이 잘못됐고 마지막에 저희가 그 화면으로 봤던 것처럼 다 준비해놨고 네. 경력직 채용을 하는 거고 그중에 땡땡이를 중심으로 뭔가 한다. 이건 그러니까 하나는 시험에 합격해 어쨌든 경력직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경력직에 합격할 당시에 신원조사는 그럼 의미가 없었나? 애초에 신원조사라는 건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의 문제가 상관이 아니라 없는 일이죠.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게 몇 년 후에는 명백하게 해소가 됐다는 얘기인가? 그것도 이제 납득이 안 되니까 국정원의 채용 당시에 김병기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원조사상에 뭔가 부당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경력직 직원을 정기 채용이 아니라 땡땡이를 위해서 중심으로 다른 하겠다. 애들을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한꺼번에 해서 이거는 시험을 볼 거고 채용이 될 거다. 이거는 다 원장님하고 상의가 됐다. 이건 저희가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 이거 아빠 찬스의 취업 청탁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섞여 있는 사항 중에 김병기 의원이 다소 부담과 아쉬움이 있지만 이쪽 경력직으로 채용이 됐고 이거는 아빠 찬스라는 걸 부정할 수 없는 거라면 네. 이쪽의 근수가 좀 더 나가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들 눈높이에는 적절치 않아 보이는 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정화성 노수련은 기자로서 보기는 어떻습니까? 지금이 바로 원내대표 선거 시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기됐던 의혹이 녹취 파일에 대해서 튀어나온 거란 말이에요. 김병기 의원 측 입장에서는 이 녹취 파일을 누군가 일부러 흘린 것이다라고 의혹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통화 녹취 파일이 나올 수 있는 소스는 딱 3가지잖아요. 네. 예, 김병기 의원의 부인, 그러니까 통화 당사자 둘.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저 전화가 어떤 성격의 전화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떤 그 국정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스크리닝을 하고 있는 어떤 전화기라면 그것까지 이제 셋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김병기 의원 부인이 이거를 MBC에 유출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나머지 둘인데 네. 약간 묘한 타이밍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 부분에 의혹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건 확실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네, 전용기 의원. 사실 저희는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김병기 의원도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볼 수 있는데 오늘 오전에 김병기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사람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기조실장이 해명하겠다고 전화를 달라고 했다. 저는 안 사람을 말리는 입장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인사를 할 때 원칙이 있고 그에 대한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원에서 실제로 이렇게 체력 테스트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통과했는데 신원조사에서 잘랐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가족력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해당 당사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랐다라는 건데 그것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법적 조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충분히 이현수 기획조정실장의 발언의 문제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뭐 세 차례나 실제로 거의 연좌제 성격으로 보복을 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국정원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고 실제로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거에 감사원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 문제는 정치적인 공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김병기 의원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정원에서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에 대한 것에 저희는 포커스를 좀 더 맞추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당장 원내대표 투표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뭐 의원들 표가 아니라 당원 20%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의원 표수로 환산을 하면 20%이기 때문에 34표, 뭐 이렇게 한 50표까지 보는 분들도 있던데 그 사실 당원들의 투표가 결정적인 당락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의 이번 의혹 제기가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이번 의혹 제기가 원내대표 선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롭게 나온 입장이 아니고 실제로 과거에 한 차례 거론이 됐던 부분이고 실제로 감사원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나온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마치 한 언론에 의해서 프레임처럼 청탁을 했다라고 이미 씌우고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그 당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은 청탁이 아니고 오히려 항의성 전화였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적을 강력하게 받는 부분,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만 당장의 원내대표 선거에 큰 이슈로 부각되기에는 이미 과거에 한 번 차례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객관적으로 박정아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원내대표 선거의 영향. 원내대표 선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권리당원 표가 있으니까 외부의 영향도 있겠지만 주로 의원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 건으로 전용 의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오히려 김병기 의원을 애초에 지지했던 분들은 결집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기라는 걸 느껴서. 그런데 이게 앞서 저희가 대통령실 민정수석 그 인사검증 관련한 내용도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내각도 그렇고 인사청문 과정이 계속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여야 간 인사청문을 주도하게 되는 원내수석이라는 자리예요. 저는 이 건을 너무 민주당이 안에서 의원들끼리의 마음으로만 정리를 해보고 그 시각으로만 쳐다본다면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다시 얘기하자면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사검증에 문제가 되고 막 하니까 그래도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를 훔쳐도 우리는 무언가 사연이 있어서 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내로남불이죠. 네. 이게 끝내 당시의 정부의 이제 인사 문제를 발목을 잡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과정 중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는데요. 지금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기왕 시작한 거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수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다수 여당의 권위와 신뢰도 그리고 막 출범하고 있는 정권에도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현명하게 잘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원내대표를 출마했기 때문에 더 이 해당 논란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김병기 의원도 사실 정면 돌파하는 방식을 택했거든요. 본인이 국정원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서 나중에 이 탈락이 만든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하면서 배수진까지 쳤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란을 단순히 볼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정보, 그러니까 국정원 내에 과거에 있었던 해당 내용들까지 모두 공개를 하면서 해당 내용을 바라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입장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